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 산업에 지목한 경남도. 대규모 관광 산업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내년엔 더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역 경제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와 수산업 등에선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교통비 지원책 K패스에 경남도민들만을 위한 혜택을 더한 경남패스가 내년 1월 출시됩니다. 늘어나는 혜택과 이용법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투데이 서경이 심층 기획하고 단독 보도한 기사를 통해 올해 지역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 산업을 지목한 경남도. 대규모 관광 산업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내년엔 더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엔 오는 2035년까지 관광객 수 연 8천만 명을 목표로 45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언급된 150여 개 사업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올해 경남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3,800여만 명.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지만 엔데믹 이후 일단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까지 방문객 수는 회복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역 소멸 극복 방안 중 하나로서 관광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오는 2035년까지 관광객 수 연 8천만 명을 목표로 45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50여 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광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머무는 관광 실현을 정책 목표로 한 내년도 세부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올해 사천과 남해를 포함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6곳에 관광 테마시설 설치에 나선 경남도는 승전지 6곳을 추가하고 각 노선을 연결해 한국형 순례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순신 성전길은 12개 성전지 전체의 안내체계 구축과 위험 구간 정비를 통해서 관광객의 안전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남에 10년간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엔 산청 반머리째 명소화와 남해 예술 치유 여행 등 모두 15개 테마 관광 사업이 추진돼 기본계획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착공 준비 중인데 부산에서 광주까지 남북권 5개 시도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관광 경쟁력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우수한 관광 경관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15건의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24년에 마무리하였고 이 밖에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현장 마케팅과 홍보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겠다는 경남도. 관광 산업이 소멸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올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지역 경제 분야도 명암이 갈렸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앞다퉈 성장 발판을 만들기에 나선 반면 수산업계는 이상기온으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10월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세계 회사가 통합해 탄생한 카이는 국내 유일 항공기 완성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카이는 창립 50주년이 되는 2049년 세계 7대 항공기업 진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출은 지금의 10배 수준인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전익 비행센터 준공에 맞춰 헬기와 미래비행체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안정성을 인정받으면서 양상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KF-21은 지난 11월까지 1000회가 넘는 각종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방사청이 카이와 처음으로 양상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 항공업계에도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20대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계약 금액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속적인 폭염으로 지난 8월 시작된 고수온은 남해와 하동을 비롯한 경남 해역 전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온은 최고 30도까지 오르며 유례없는 고수온이 지속됐습니다. 조피볼럭과 숭어 등 피해 양식장은 700여 곳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594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고수온과 함께 산소 부족 현상으로 굴 양식장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경남의 양식 어간은 최악의 해를 보냈습니다. 높은 금리와 불경기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1월부터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양산에 이어 창원 성산구 순으로 하락폭이 높았습니다. 반면 진주는 연초 대비 4% 넘게 오르며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관련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추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기술 개발과 미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천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세계와 업계를 견줄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총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받게 되는데 남부내륙철도는 2022년 계획 시 4조 9천억 원에서 6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말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 인프라 조성 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는 한편 동부 전남까지 아우르는 남중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항 부지 확장과 터미널 신축 등을 담은 내용을 내년에 수립될 제7차 공항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진주 정천면과 사천 용현면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선단이 지난 2017년 착공 이후 7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된 시점으로는 꼭 10년 만입니다.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공정으로 인해 올해 말 예정됐던 준공 시기는 내년 6월로 연장됐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명칭을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로 바꾸고 유치 가능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가 2024년 연말 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24일 열린 표창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들에게 최고 경영자상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 유공 등 4개 분야에서 90여 명의 시민이 시정 발전과 선행 실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출산 장려를 위해 민간 아파트 단지 내 출산 가구에 진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김경빈 씨와 본인 소유의 마을 뒷산에 맨발 걷기 보행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문욱주 씨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준 시민들이 표창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사천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프로그램 운영 충실성과 이수자 사후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경남도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데요. 도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경남패스라는 정책을 야심차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올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사업에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경남도 교통정책과 남상현 파트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장님, 먼저 경남도에서 내년부터 정부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 경남패스라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K패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한 금액의 20%에서 53%를 돌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K패스 사업을 시행한 후에 7개월이 지났는데요. 그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이 시작된 5월에 3만 1천여 명이던 도내 가입자가 12월 기준 8만 2천여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K패스를 이용하는 도민 한 분께 월 평균 교통비의 약 15,000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8만 원 정도를 환급해드리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경남 패스를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K패스 사업에 경남도만의 혜택을 더한 경남 패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경남 패스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인 복지, 동행, 희망의 1호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교통비 지원을 강화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경남패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층 수혜 연령의 경우에는 K패스는 19세부터 34세까지인 반면에 경남패스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환급률은 K패스 사업의 경우에는 53%이지만 경남패스의 경우에는 100%입니다. 네. 다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혜택을 비교해 보면 K패스는 20%가 환급되는 데 그치지만은 경남패스의 경우에는 100%를 환급해 드리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그 활동성을 감안해서 최소 15회 이상 이용 조건도 없앴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원 상한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K패스는 월 60회 지원 상한이 있는데 비해서 경남패스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K패스 사업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추가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K패스에 새롭게 다자녀 가구 혜택도 추가가 됩니다. 예. 두 자녀 가구에게는 30%를, 세 자녀 가구는 50%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가 최소 1명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경남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남 패스를 이용하면 좋은 혜택이 많은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경남패스는 K패스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K패스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급금은 이용한 다음 달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경남패스를 검색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카드 발급 후에 K패스 앱이나 인터넷에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회원 가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에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회원 가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경남 패스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교통복지가 더욱 확대되고 잘 안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시금치 축제 보물초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선 선포식에 이어 보물초 단묶기 대회, 보물초 건강밥상 만들기 등이 이뤄졌습니다. 보물초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선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들이 판매되는 먹거리 장터가 운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동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완료한 지역은 악양면 대촌과 정량면 관동, 횡천면 원곡 상남지구 등 1,106필지 3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하동구는 재조사 결과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2024년) 서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우주항공청 개청부터 행정통합과 소각장, 인구 소멸 위기 속 도심 공동화와 한국국제대 폐교 문제, 지리산 7선 계곡과 오르고 함양, 총선과 경상국립대 총장 선거 관련 이야기까지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투데이 서경이 심층 기획하고 르포와 단독 보도한 기사를 통해 2024년 서부 경남 핫 이슈 10개를 정리해봤습니다. 투데이 서경 담당 팀장인 차지훈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서부 경남에 달군 이슈들 중 투데이 서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사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우주항공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27일 사천시 산안면 임시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과 함께 곧바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관련 정책, 임무를 주관하게 됐고 지역민들은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될 우주항공청 개청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 지역과 업계, 정계에서는 일제히 우주항공산업 집적화와 관련 정주 여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우주항공 수도를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사천 우주항공철도 조성 등을 요구하는 경남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도 올해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죠. 관련 이야기가 많은가요? 네, 수도권에 대적할 대한민국 경제 수도를 목표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했는데요.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민 의견 수렴과 동의, 통합협의체 구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자치권 보장도 필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와 사천시 행정통합 이슈도 서부 경남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조규희 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에 같은 생활권이 공동 대응하고 우주항공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지만 사천 지역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진주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정치적 목적 등을 거론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양지역 민간단체들까지 나섰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투데이 서경에서는 소각장과 쓰레기, 공장 건설 등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 서부 경남 주요 환경 이슈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통합과 관련해 진주와 사천의 주요 연계 쟁점으로 떠오른 광역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두고 갈등 국면이 커졌습니다. 두 지역의 공동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는데요. 진주시의 경우 단독으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주민과 소통 부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올해 진주에서는 쓰레기 혼합 수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투데이 서경의 단독 보도로 진주의 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쓰레기 차량에 상습적으로 수거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미필적 고의 행태라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로는 사천시 축동면에 아스콘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진주시 정초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부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올해 총선도 있었고 경상국립대 총장 선거도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후유증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역대급 사전투표 열기 속에 많은 이슈를 낳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막을 내렸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선택을 받았는데 선거 과정에서 각종 미확인 여론조사 결과가 SNS에 나돌고 컷오프 결과가 재번복되는 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선거 후유증은 대학가에서도 나타났죠. 지난 2월 차기 총장 선거를 끝내고 1순위 후보를 뽑은 경상국립대학교가 2달이 넘도록 교육부에 총장 후보를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투데이 서경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구설이 있었지만 보도 후 총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서명했고요.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20일가량 지나서야 신임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투데이 서경에서 기사화돼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31일 폐교한 한국국제대학교가 1년 넘게 매각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또 인구 소멸 위기 속에도 도시는 팽창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획 보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도시재생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투데이 서경에서는 일본의 몇몇 사례를 들며 이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도시 규모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모색하는 압축도시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3대 계곡 중 하나인 지리산 칠성계곡 현장 상황을 살피며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개방 요구 목소리와 생태 보존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 지리산을 비롯해 남덕유산 등 함양 지역 1000m 이상 15개 명산을 오르고 인정받는 사락완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도 시행 전부터 올해 주목받았습니다. 내년에 출시할 오르고 함양 앱처럼 서부 경남에서는 내년에 어떤 지역 연계 관광,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차지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대기 정체 지수가 높음 수준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지수도 경고 수준 보이는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하동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그치면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광주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세종 영하 2도,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44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1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 초까지는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 올랐던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계속해서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